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의 김정록 교수입니다. 이번 주는 7 브랜드 가치와 가치 제고와 수명 관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도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듯이 브랜드도 생명이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이 있는데요. 브랜드는 기업의 4대 무형 자산의 하나입니다. 기업 4대 무형 자산은 인적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혁신적 경영 시스템이 있는 것인가, 지역사회 및 고객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브랜드 가치입니다. 그만큼 브랜드 가치는 4대 무형 자산의 하나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기업이 시장 평가 기준 중에 무형 자산의 중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형 자산이 가지고 있는 것이 큰 금액으로 기업의 가치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장부 가치에서 이제 기업의 잠재 시장 가치가 방향으로 상승을 가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장부 가치 대 잠재 시장 가치인데요. 잠재 시장 가치에 들어간 것이 브랜드 및 기업의 명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적 경쟁력, 얼마나 좋은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혁신적 경영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역사회 및 고객과의 관계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기업의 기업 잠재시장 가치라는 것이죠. 보통 그 전에는 장부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경영성과가 어떻게 됐고 신장률이 어떻게 됐고 또 성장률은 어떻게 가고 성장성이라든가 지배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가, 그리고 유통자산은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시 됐는데, 이제는 장비 가치도 중요하지만 잠재시장 가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타디하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브랜드 가치에 따른 자산이 얼마나 큰 자금으로 기업에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그 전에 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브랜드를 더욱 중시하는 소비자 패턴이 있는데요. 어떤 상표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산 원가와 상관없이 그 브랜드 가치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해서 상품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일수록 미리 어떤 상표를 사야 되겠다, 어떤 브랜드를 사야겠다 정해놓고 사는 고객이 많다는 것이죠. 최소한 50% 이상을 차지한다. 소비자들 구매 태도가 명성 있는 메이커가 만든 제품을 많이 사려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널리 알려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집중 선호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제품이나 서비스, 하나의 상품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소비자의 46.1%가 브랜드를 중요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어떤 것을 구매할 때 브랜드를 보고 구매하는 프로수가 50%에 육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브랜드 중시 경향인데요. 지금 브랜드 중시 경향이 뭐 전 세계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유독 또 우리 한국과 일본, 중국이 이 3개국이 상당히 동양에서 더욱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내용도 기타 자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해서 지금 관련된 표를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올려놨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기업의 내부 인식도 변화 추세인데요.
초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 정도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자에는 시장 및 소비자 반응 점검과 이를 경영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업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전략적 브랜드를 육성하려 합니다. 브랜드 자산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브랜드를 통한 기업의 가치 상승의 로드맵을 정리해 놨습니다. 브랜드 수익, 브랜드의 투자 비율, 브랜드에 이와 같이 투자를 해서 투자 비용 총계 대비 브랜드 수익으로 얻는 내용의 수익 총계가 곧 브랜드 가치의 증가로 간다. 그래서 브랜드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순서는 브랜드를 위해서 기획,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인재 유치를 위한 추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그리고 생산 조달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한 생산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물류 정보, 고객의 디베이스를 구축해서 인프라 구축 비용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수행을 위해서 각종 인프라 비용을 투자하고, 그리고 판매를 위해서 브랜드 적합성 고려를 위한 채널 선택의 비용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널이라고 하면 유통 채널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채널을 통해서 유통 채널을 통해서 내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AS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브랜드의 투자가 브랜드 수익으로 이렇게 다가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기획, 개발하면 탑클래스 인력 채용을 해야 되고 또 교육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미리 준비했을 때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롱셀러 브랜드에 따른 개발 비용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브랜드 관리를 해서 생산 조달하는데도 브랜드가 유명해졌을 때 저금리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죠. 물류 정보 마찬가지인데 풍부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비즈니스 진출 기회를 획득한다. 그래서 고객 디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해서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마케팅도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재구매 비율을 증가해서 마케팅 전략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에 있어서도 높은 적객 수준 유지, 가격 프리미엄 유지인데 이렇게 브랜드 관리를 잘 했을 때 가격 프리미엄을 유지함으로써 고마진의 내용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AS 내용은 재구매를 이해하고 브랜드의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비용 수익 총계 이렇게 해서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를 구축해 가는데 저런 순서에 걸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가는데요. 앞서가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면 철저한 관리로 높은 자산 가치를 보유한다는 것이죠. 지금 선진 기업들이 코카콜라라든가 맥도날드가 예전에 끊임없는 브랜드 관리를 잘한 내용으로 됐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나라 삼성도 전 세계 브랜드 순위 6위에 오를 정도로 대단한 브랜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몇 개 대표 기업을 제외하고는 브랜드 관리를 신경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관리를 잘 못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아직 인식도가 브랜드 인식도가 낮은 기업이 많다는 것을 여기서 짚어놨고요. 그리고 수명 주기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 브랜드가 영원하지 않다.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할 기업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브랜드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수명이 있다는 것을 존재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국내 기업의 브랜드 관리 현황에 대해서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을 몇 가지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수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브랜드 관리를 해서 유지 관리나 평가 활동이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내용들의 미흡한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인식하고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분석인데요. 브랜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늘 단기적인 마케팅 수단으로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브랜드는 분명히 다시 지금 반복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정 기간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수명을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장에서 나온 내용은 브랜드가 다시 요지를 정리하면 브랜드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지 않으면 쇠퇴기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늘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된다.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브랜드 가치가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브랜드를 단순 판매 도구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브랜드에 대한 생명 독특한 개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고요. 브랜드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지금 어느 흐름을 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브랜드가 유지 관리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브랜드 평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문제점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브랜드 잠재 가치를 100% 발굴해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브랜드 가치가 있는 부분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 잠재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자, 고객, 내부 조직원 등 시장 관계자에게 알려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투자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대표적인 투자자는 주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한테도 알려야 되지만 고객한테도 알려야 되고, 그리고 내부 직원한테도 알려서 시장 관계자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등도 국내 기업의 자산의 가격 경쟁력이나 목표, 고객 만족도 등 무형 가치를 시장에 충분히 알리지 못한다고 인식한다. 그래서 지금 증권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 이런 데도 알려서 기업의 내용이 브랜드 인식을 높게 해가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국내 기업의 정보 충분성에 대해서 경영성과 중장기 실행 전략, 자금 운용 능력 이런 내용들을 지금 투자자라든가 고객이라든가 직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느냐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려야만 가능하다는 내용에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 브랜드 대 신규 브랜드의 관리 방향은 철저히 브랜드 수명의 단계에 맞춰져야 하는데, 신규 브랜드는 브랜드 생성 구축 단계에서부터 수명 단계에 맞춰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브랜드는 아무런 분석 없이 사용하는 것보다 정확한 브랜드 분석을 통해서 수면 단계를 파악하고 멈추지 않게끔 전략적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라이프 사이클 개념인데요.
누차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브랜드가 생명체처럼 태어나서 성장하고 소멸해가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 브랜드도 생명이 있다. 라이프 사이클을 거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명 주기가 도입기, 성장기, 성수기, 쇠퇴기 이런 형식으로 네 단계를 거쳐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쇠퇴기가 오지 않게끔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해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은 독특한 개성과 가치, 아이덴티티를 함축한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고 소비자는 소비자에게 우호적인 태도가 형성이 되도록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외면당해서는 안 되겠죠. 브랜드 수명 주기인데요. 브랜드는 소비자의 인지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 머리, 가슴 속에 생명체로 인식된다. 그래서 브랜드로 전이된 가치가 충성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노열티라고 그러죠. 브랜드 수명 주기의 특성인데요. 소비자 충성도의 연장 또는 단축을 한다. 그래서 브랜드의 수명 주기가 소비자 충성도의 연장 또는 단축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수명 주기가 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인식을 자극시켜주는 전략에 의해서도 재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재활성화하거나 오전 방향으로 유지를 해가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쇠퇴기에 접어든 브랜드가 있다고 한다면 재활성화를 위한 그 무엇인가 전략이 나오지 않으면 브랜드는 그대로 수명을 다 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브랜드 수명 주기를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는 로열티, 충성도입니다.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 그리고 브랜드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브랜드는 도입기가 있다, 성장기가 와서 성수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도입기에는 인지하고 성장기에 경험하고 그래서 어떤 태도가 형성이 돼서 성숙기가 되면 충성도가 아주 높아지는데 이 높아진 상황에서 특별한 관리 요소가 없었을 때 쇠퇴기로 넘어간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성도가 계속해서 유지돼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브랜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열티, 고객의 충성도가 올라가고 지금 도입기부터 쇠퇴기까지 와가는데 재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지가 되지 못하면 브랜드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브랜드 수명 주기 관리 역할인데요. 각 단계별 마케팅 믹스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마케팅 믹스의 유용한 도구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브랜드를 유지시키기 위한 마케팅의 핵심적인 활동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브랜드 수명 주기 관리인데요. 브랜드 도입 초기 그리고 경쟁자, 브랜드 수명 주기 이 내용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계별로 대응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브랜드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소비자들은 호기심은 있으나 적극 이걸 수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알리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쟁자는 대응 마케팅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장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수명 주기는 소비자에 의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브랜드 수명 주기 관리를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브랜드 수명 주기와 마케팅 믹스 전략인데요. 마케팅 믹스 전략이란 마케팅
4대 요소를 이걸 잘 믹스시켜서 반죽을 잘해서 성공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가지를 골고루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품 전략을 잘하고 프로덕트, 가격 전략, 프라이스, 유통 전략, 프레이스, 그리고 프로모션 전략 등 이 마케팅 4P 전략을 잘 믹스를 해야 브랜드를 유지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성장기에는 이런 전략을, 성숙기에는, 쇠퇴기에는 살아남기 위한 그 무엇인가를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마케팅 4대 요소를 잘 믹싱해서 해야 된다는 마케팅 믹스 전략을 여기서 예시를 해놨습니다. 브랜드 수명주기인데요. 브랜드 구축 초기부터 매우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사업 전략이 있어야 되겠고요. 브랜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차별적 욕구를 지니게 되고 경쟁자는 다양한 상태로 대응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다는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조금만 사진을 줄이겠습니다. 움직이면서 성가시네요. 네. 브랜드 도입기 자산관리인데요. 브랜드 구축 방안 중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는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설정해야 된다. 결국은 브랜드 정체성인데요. 뭘 의미하는 브랜드인가?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고객 참여 등 초기 구축 전략이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설정의 중요함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너무 모호하거나 광범위한 아이덴티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명확한 어떤 브랜드의 정체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초점을 줘야 된다. 일단 익숙한 브랜드에 대한 호감을 가짐으로써 광고, 이벤트,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해서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시켜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브랜드 개발 시 반드시 고객 참여 필수. 요즘은 고객을 생산, 판매, 또 가격 결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고객을 참여시킨대요. 브랜드 개발 시에도 고객을 참여시켜서 고객의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브랜드가 돼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브랜드 관리자인데요. 브랜드 관리자는 철저하게 브랜드를 빌딩하는데 체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실천 과제가 만들어지려면 기업들이 경영 이념을 공유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가고자 하는 경영 이념을 직원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조직원 참여하는 브랜드 선포식을 통한 기업 이념 고치 이벤트를 개최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일본이 이런 내용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임직원 모두가 경영 이념을 체득하게 해야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갈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기업 내부에서는 기업 내부 고객 자본시장 간 선순환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도입기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 기업 내부, 자본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고객도 잘 해야 되겠지만 기본 내부 직원도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투자 자본 주주들한테도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브랜드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사의 이미지, 원가 구조, 핵심 지도력 등 무형 가치에
브랜드화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 내 운영 방안 중에서는요, 제품 품질 향상에 주력을 해야 된다. 어찌됐든 상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브랜드가 계속 유지되는 기업들은 혁신 제품, 신제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뭐 예를 더 복잡하게 들 것도 없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계속해서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신상품을 계속 내놓으면서 혁신성, 품질 향상 이런 부분에 절대적인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수명이 농론에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입기에 광고 선전비, 파정비에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 도입기에는 일단은 필요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마지막 주에 들어갔습니다. 브랜드 투자 비용을 전체적 관점에서 수명 주기에 따라 도입기에 전체 2분의 1 이상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도입기에 전체 들어갈 브랜드 투자 비용의 반턴을 투자해야 된다. 어찌됐든 도입기에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구축 방향인데요. 성장기에는 브랜드 가치를 확정시키는 시기인데 이미지에 투자하고 차별적 강점 부각하고 선택하고 싶은 브랜드 희소성을 추구하는 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미지 관리에 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어떤 브랜드인가, 그리고 차별적인 강점은 무엇인가, 선택하고 싶은 브랜드, 그리고 희소성 가치가 있어야 돼. 아무 데서나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어도 안 되겠죠. 유통 채널을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투자하는데요. 여기 지금 오타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요. 오타가 하나 있었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CEO 관심이 지속돼야 브랜드 자산 가치 구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CEO가 브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더더욱 이 브랜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브랜드 구축 방안 중에서 둘째요. 차별적 강점을 집중적으로 부과해야 된다. 뭔가 차별화가 되지 않는 내용으로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농론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방할 수 없는 품질력, 철저한 고객 응대 서비스, 그리고 창조적인 디자인 등 갖가지의 변화를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화를 부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인데요. 선택하고 싶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좀 창조성이 있거나 경쟁자의 추세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인 유행을 창조하는 혁신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브랜드 희소성인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무 곳에서나 구매할 수 없는 브랜드가 돼야 된다. 그래야 고객들은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통 채널을 어디를 통할 것이냐. 프레이스, 마케팅 4대 요소 중에서 프레이스에 해당하죠. 유통 채널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업 내 운영 방안인데요. 초기 만족도 및 구전에 따라 브랜드 평판 결정,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 전략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게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고객 만족도 추적, 철저한 유지 보수 시스템, CRM을 통한 긍정적인 구종 효과 창출을 유도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고객 만족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면서 브랜드가 어느 상황에 가고 있는가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브랜드에 대한 기업 내 관리인데요. 시장과 고객 지향적 마케팅 조직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사례인데 기업 브랜드 관리를 60% 이상, 브랜드 관리 조직 운영을 40% 이상을 하고 있다. 브랜드 관리 조직은 사업 전략, 브랜드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시장 소비자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 관리 조직이 40%나 된다는 것 아주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죠. CEO가 관여하는 브랜드 조직의 경우에
브랜드 자산 가치로서의 영향력이 더욱 중대된다. CEO가 관리했더니 브랜드에 대한 관리를 했더니 브랜드 자산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이죠. GE에 대한 내용을 써놨습니다. GE가 어딘지 아시죠? 제네릭 일렉트릭사. 브랜드에 대한 기획 실행 평가를 총괄하는 전략부서 GE를 구축해서 성장기 브랜드 자산 가치를 향상시켰다. CEO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적혀 있습니다. 지금 GE의 그 기업 아이덴티 자문회의 운영한 것을 사례를 여기서 들어봤습니다. GE의 사용 계열사 동식회사인데 최고 경영자가 관리를 해서 중간에 IAC인데요. 기업 아이덴티티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최고 경영층 밑에서 컨트롤 부서가 있어서 마케팅, 광고, 브랜드, 기업 이미지 이 내용을 전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관리를 해 갑니다. 그리고 GE의 계열사, 독립 서비스 계열까지도 미쳐 내려갈 수 있게끔 이런 구조 안에서 GE가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정리했습니다. 성숙 브랜드 자산 관리인데요. 전략적 대안으로는 새로움을 계속 추구해야 되고 철저한 통제, 고객 관리, 그리고 일관성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 새로움을 추구해야 된대요. 브랜드가 소비자로부터 새로움을 잃기 시작하는 기간 추출 및 적기 신제품 출시 전략이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신제품들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크게 준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에 대한 철저한 통제인데요. 성숙기에는 치열한 경쟁 확장 후 욕구를 받는 시기인데요.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통 단계를 엄격한 통제를 하고 일원화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일관성 유지인데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칫 이때 성숙기에 접어들면 가격 인하를 할 유혹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이걸 잘 해야 된다. 브랜드 가치성 및 브랜드 로열티를 약화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격 인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 내 운영 방안인데요.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되고 고객의 DB,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브랜드 관리 체계가 아주 중요하다. 여기서 지금 짚어줘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신규 고객 창출보다 기존 고객 유지가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다. 왜냐하면 신규 고객 창출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기업 내 내부 운영 방안인데요. 브랜드 홍보, 브랜드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자본시장, 주주, 납품하는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과 관계 형성을 어떻게 잘 해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브랜드 구축 방안인데요. 충분한 시장 정보 확보하고 고객층을 재파악하고 교과서적인 방법을 탈피하고 브랜드를 둘러싸는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 내 충분한 정보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시장 조사를 해야 된대요.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정리를 표로 해봤습니다. 브랜드 구축 방안 중에서 브랜드 고객층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시장 동향 변화에 대한 것을 늘 파악해야 되고 교과서적인 구축 방법을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마케팅적 이론을 탈피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독자적인 전략에 수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세택이 브랜드 자산 관리인데요.
여기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사례인데 60% 이상의 기업이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정확한 평가를 본인이 스스로가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브랜드 평가 기준 수립 후 세태기 브랜드에 대한 매각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여기서 지금 브랜드 가치 산출, 브랜드 파워 측정표인데요. 브랜드 파워 측정표는 이렇게 9가지로 봅니다. 고객의 충성도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폭넓은 고객 계층을 가지고 있는가, 고가 프리미엄은 있는가. 그 브랜드가 벌써 세일을 하고 가격 인하를 막 하면서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가 프리미엄이 있는가, 거래 협상력은 있는가, 파생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는 있는가, 통일된 가치와 개성은 있는가, 광고 효과, 가격 할인에 의한 판촉 효과, 판매 조달 파트너의 적극적인 협조, 이런 내용들이 브랜드 파워의 측정 지표가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에 간다 그랬을 때는 이런 지표를 놔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할 것인가 노력을 하면 되겠죠. 이 사진이 없어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귀찮네요, 이게. 자, 결론 시사점인데요. 시사점을 쭉 한번 정리했습니다. 브랜드를 하나 생명체로 인식해야 된다,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일괄적인 브랜드 수명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최고 경영층이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최고 경영자가 마인드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늘 플랜 두 C의 일관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 전략, 브랜드 전략이 있어야 된다. 전략적 브랜드 경영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간단한 표를 그렸는데요. 브랜드 전략은 조직 문화도 만들어야 되지만 사업 전략에도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움직이지 않으면 전략적 브랜드 경영 모델을 만들어 가기가 힘들다 하는 내용입니다. 수시로 가치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브랜드 가치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브랜드 가치 적극적 발굴을 해야 되고 홍보활동을 지속해야 된다. 홍보활동을 지속하는데 지금 주주부터 직원, 협력업체까지 고객은 물론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라이프 사이클, 브랜드 가치와 수명 관리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7-2 브랜드 가치와 수명 관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3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